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물질의 특성 1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습지 받아서 공부했는데요.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를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금, 흙탕물, 공기, 물, 산소, 암서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했는데 금은 순물질이에요. 그럼 이 금이 이쪽으로 분류를 해놨죠? 왼쪽에. 가만히 보니까 금, 산소 보니까 산소 역시 순물질이에요. A는 아무래도 순물질이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 내용일 거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 텐데 진짜인지 확인해 보면 암석, 흙탕물이 혼합물이에요. 그럼 산소와 금이 이제 순물질인데 나머지 두 개가 책에서 분류해 놔라 이 말이죠. 문항에서 흙탕물, 공기 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자, 공기 속에도 질소, 산소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물이라고 우리가 분류했습니다. 물은 당연히 이쪽 순물질로 분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렇죠. 제대로 된 거는 지금 4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항을 어떻게 해서 분류해서 풀어낼 것인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알고 있는가에 관한 문항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번 내용으로 가볼게요. 2번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순물질이에요. 그리고 소금물은 혼합물입니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 보면 냉각시킨다는 거야. 자꾸 온도를 낮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이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한다. 그러면 소금물도 물인데 왜 0도씨에서 안 얼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 혼합물이 어느 점이 내려간다. 잘 얼지 않는다. 0도씨에서 쉽게 얼지 않는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혼합물이 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물 분자 사이에 소금 알갱이들이 들어가면서 물이 어는 것을 방해하는 거 역할을 한다. 해서 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내려간다. 이걸 어는 점 내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물어봤습니다. 나머지 것들 비슷한데 이 내용들이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쌀이 설 익는다. 이건 압력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기압이 낮으면 낮은 데서 끓어요. 그거 이 내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이건 물질의 특성이야. 이 자체 개인적인 물과 식용유는 다 달라요. 물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물질의 특성에 다른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꼬마전구 필라멘트는 텅스텐으로 사용한다. 텅스텐이 높은 온도에 녹는 점이 녹는 점과 관련돼 있어요. 얘는 어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주조틀을 녹이는 금속보다 녹는 점. 자, 주조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철을 갖다가 열심히 녹여가지고 부으면 그 부었을 때 그릇이 담는 그릇이 주조틀인데 그 녀석이 철이 지금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1500도 이상에서 철을 녹인 그 액체를 넣으면 주조틀이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조틀은 아무래도 텅스텐 같은 3000도 이상에서 녹는 것들로 구성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5번이 우리가 답인데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곳에 있는 염화나트륨의 역할을 얘가 하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얼어서 된 것들이죠. 그것이 도로에 놓이면서 염화칼슘이 섞이면서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혼합물이 돼요. 그래서 쉽게 얼지 않아서 도로에 차들이 다닐 때 빙판길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는 점이 내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5번을 체크해 주면 되죠.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충분히 이 내용을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3번의 내용도 우리 교과서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에요. 가와나 물을 가열했을 때고 에탄올을 가열했을 때 관한 문제인데요. 이 단은 에탄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물이라고 써보시고 여기다 물 쓰시고
이건 에탄올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학습지에서는 아마 흑백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색깔이 표시가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컬러가 나와 있죠? 가와나의 물의 가열 곡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의 질량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질량 비교를 해보면 시간을 보시면 돼요. 물을 끓일 때 100도씨에서 둘 다 끓는 거는 똑같은데 가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가열 시간이 나가 좀 크죠? 그러면 가와 나에서 가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먹는 거 얘기했어. 집에서 라면을 쉽게 끓이니까 라면을 끓일 때 빨리 끓는 게 누구고 느리게 끓는 게 누구냐. 물은 끓는 온도는 100도 똑같은데 한 봉다리 끓일 때와 뭐 두 봉다리 끓일 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의 양이 많은 건 나예요. 가나를 비교해라 그러면 가와 나 이렇게 부등으로 표시해 주면 되고, 가는 물 50g이야. 그럼 물이 50g이래. 그럼 다도 에탄올이 50g이야. 이건 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똑같은 질량인데 누구는 100도씨에서 끓고 누구는 78.3도씨에서 끓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끓는 점이 다른 이유는 뭐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그런데 사실은 물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에탄올 분자 사이의 결합력보다 커서 그걸 끊고 기체로 애들이 날아가기 위해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 분자 사이 인력이 좀 강한 거죠. 기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옹기종기 있었던 녀석들인데 뭔가 끈끈하게 이렇게 액체 사이에 끈끈하게 결합하고 있다면 이들을 끊고 하나의 분자로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를 끊어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물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써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물질의 특성이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을 또 질문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잠깐 볼게요.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기록한 거래요. 근데 문제를 볼게요. 여기 녹는 점, 끓는 점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해석을 그때 하면 됩니다. 100도씨, 그럼 100을 딱딱 집어넣어. 여기 100, 여기 100, 100, 100, 100인데 중요한 건 수은하고 이산화탄소래. 수은만 봅시다. 100도씨는 영하 38도, 350, 요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수은은 100도씨에서 이미 녹았어요. 그 수은은 액체인 거죠. 아직 끓지는 않았으니까. 얘는 액체인 거예요. 근데 벌써 기체 상태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산화탄소는 이미 다 끓었으니까 얘는 기체는 맞아요. 근데 수은은 아닙니다. 수은은 액체고 이산화탄소는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철과 구리를 비교해보래요. 철은 1538도에서 녹아요. 융해라고 하는 거는 녹는 걸 얘기하는 거야. 고체가 여기 화살표를 반대로 할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어떤 그 녹이는 용매 도움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녹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햇빛을 쨍쨍 쬐면 녹듯이 융해되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럼 녹는 점을 이제 보면 되잖아요. 철과 구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1500도고 얘는 1000도니까 구리가 더 낮은 건 맞죠? 구리가 낮은 온도에서.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25도씨를 보통 얘기한다. 15도씨 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온도에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 생활이니까 겨울철에는 0도씨 해도 무방하겠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온도가 이런 정도라면 이 정도로 갖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평균 기온. 그럼 액체 상태인 물질은 뭐냐? 25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거야. 25 못 들어가죠. 액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못 들어가나? 얘는 들어갈 수 있죠. 요 사이에 25를.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25도. 25도면 얘는 녹고 얘는 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수온하고 에탄올이 지금 액체 상태다. 이거 좀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5번에 관한 건데 그림을 잘 안 못 봐서 해석을 못해서 이게 측정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더라고요. 질량 9g이라고 이제 돌멩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얼마냐? 이게 부피는 얘를 보세요. 30, 31, 32, 33, 여기 중간에 35.
6, 7, 8, 9, 39죠. 이게 39ml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집어넣으니까 40, 41, 2, 3, 4, 5, 45ml 나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39에서 45로 늘어났죠. 그럼 돌의 부피는 늘어난 부피는 얼마냐? 빼면 되죠. 이게 빼보니까 9ml가 되죠. 아, 미안합니다. 6ml가 되는 거죠. 6ml. 45, 39. 그럼 밀도를 물어봤습니다. 밀도는 여기다 써보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질량으로 부피를 나눠라. 다른 말로 부피당 질량이 어떠냐. 이걸 비교하는 게 밀도예요. 부피를 같게 만들고 질량이 따라 너 다르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란 말이죠. 부피당 질량이 다른 거냐 그걸 알아보기 위한 거죠. 질량은 9g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위에 9g 이렇게 써보시고 밑에 밀도는 6ml 써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특히 과학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단위를 없애면 안 돼요.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고 g/ml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g/ml. 이게 밀도 단위구나. 부피를 밀리리터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0. 이건 뭐 소수점은 1.5니까 1.5g/ml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부피 밀도 우리가 한번 5번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좀 뭐 밀도는 정의 자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밑으로 보면,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요 그래프를 조금 얘가 지멋대로 갔으니 조금만 올려놓고 가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A2의 질량과 부피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질량은 단위가 g으로 돼 있고 부피는 밀리리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A, B, C, D, E의 우리가 위에서 공부한 밀도를 계산할 수 있거나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20, 80 나와 있는 게 A점이잖아요. 그럼 20분의 80 해주면 4가 되면서 단위는 4g/ml. 단위 생략하고 4. B는 60을 나누는 거니까 3. C는 30으로 나누는 거니까 2. D는 10으로 20을 자 여기도 2. E는 40으로 자 20을 나누는 거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같은 건도 있고 다른 게 있는데 A의 밀도가 가장 크죠. 작다. 자, 물이라고 하는 밀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의 밀도는 1g/ml입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요. 물보다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물보다 작은 어떤 물질은 뜨게 돼 있어요. 그럼 뜨는 거는 2밖에 없잖아. 2분의 1. 그러니까 뜬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C의 밀도 틀립니다. D2가 아니라 CD였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달랐어요. 그럼 이제 5번을 우리가 해석해 봐야 돼. 자, E의 밀도가 가장 작죠. 이렇게 써보고 밀도를 생각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질량이 A, B, C, D가 모두 같대. 분자가 모두 같대. 다 같다는 거야. 그런데 분자 같은데 나누는 놈으로 의해서 밀도가 달라져. 지금 밀도가. 그러면 위에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질량을 10으로 했는데 10으로 했는데 80으로 할까요? 80으로 했는데 여기 80 있잖아. 80으로 했는데 부피가 뭐가 되어야 A가 4가 되겠냐? 4. 아까 20이죠. 80으로 했는데 3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3이 되려면 더 큰 놈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20보다 더 큰 놈으로 나눠야 줄어들어.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2가 되려면 80을 40으로 나눠야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 같다고 일정하다는 표현을 맞겠죠? 질량이 같다라고 말하면 부피는 커질수록 밀도가 작아져.
그러니까 같은 질량이라면 2의 부피가 제일 크면 2의 밀도가 제일 작은 거죠. 해석상에 나와 있는 내용 5번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도 해결했고요. 7번을 가볼게요. 7번을 가보는데 물질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첫 번째 이런 밀도가 쭉 나와 있다는 걸 알아보시고 에탄올의 얼음을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에탄올과 얼음. 그러면 에탄올의 밀도는 0.79고 얼음의 밀도는 0.9이니까 누가 더 밀도가 크냐면 얼음이에요. 그럼 에탄올에 얼음을 집어넣으면 얼음의 밀도가 크니까 얼음이 가라앉아야 되겠죠. 뜬다가 틀린 거예요. 수은 100ml, 수는 100ml든 200ml든 300ml든 상관없이 밀질의 특성이 되니까 13.5라고 하는 이 밀도, 이때는 세제곱센티미터로 밀도의 단위의 부피 단위를 이제 정의한 거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하고 은을 비교해 보라는 건데 밀도가 큰 것이 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금이라고 하는 놈이 밀도가 크니까 같은 질량이라면 금의 밀도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작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뭔가 나중에 자, 금의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금과 은의 질량이 같을 때 금의 부피가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는보다 부피가 크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작아야 밀도가 큰 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끊어봐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 이걸 풀 때 막 20, 30분 되면 되게 힘들어 하니까 잠깐 잘라서 좀 이따가 선생님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